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여요. 2020년이 도대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냥 코로나 시국에 적응하다 보니까 훅 갔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시고 공감 많이 하실 텐데요. 특히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참 조급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알찬 정보 모아서 전략을 잘 세워보는 게 중요하겠지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모셨어요. 알찬 내용 좀 들어볼게요.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 안컴의 안정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불철주야 발로 뛰는 분과 또 알찬 정보 날카롭게 항상 전해주시는 분 두 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셨기 때문에 오늘 참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또 전국 방방곡곡 불철주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자리 컨설턴트 김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도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안컴의 안정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활기찬 두 분 벌써부터 좀 든든해지는데요. 네. 그래, 오늘 이 두 분이 뭉쳤으니까 네.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지 진짜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요, 네. 강소기업 들어보셨습니까? 강소기업 알죠. 네. 강소기업 관련된 일자리 정책들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좋네요. 강소기업. 저는 네. 또한 여러분들이 강소기업 들어가시는데 필요한 전략들 그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소기업 잘 알죠. 작지만 강한 네. 기업, 네. 작지만 맞습니다. 탄탄한 기업, 규모가 작다 그래서 우습게 볼 수 없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대기업만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은 강소기업들이 많다는 걸 아신다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좀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요즘 강소기업들도 사실 워라밸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복지도 상당히 잘 갖춰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때요? 네, 훌륭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저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강소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살짝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네. 강소기업이라는 것은요, 이제 고용 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3년 이내 산재 사망 발생이 없으며 임금 체불이 없는 아주 우수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또 기업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강소기업 그냥 막연하게 작지만 강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기준이 따로 있군요. 네. 일단 임금체불 없는 거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훌륭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뉴스 기사 보면 다양한 강소기업이 이렇게 지정이 되던데요. 분야별로 이게 나뉩니까? 네, 맞습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또 워라밸 강소기업 등 이제 종류도 다양한데요. 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란 임금이나 일생활 균형, 그리고 고용 안정성, 그리고 청년 고용 실적이 우수해서 청년들이 근무할 만한 그런 강소기업들을 일컫고요. 네. 우리나라 강소기업의 실태를 살짝 말씀드리면 평균 임금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요? 평균 연봉이 4,300만 원이 넘습니다. 오, 그래요? 네, 월급으로 따지면 360만 원이 이제 넘는 금액이고요. 규모별로 보면 이제 전국에 한 1,200곳의 강소기업이 있는데 네. 절반 이상이 이제 50인 이하의 기업이지만 100인 이상이 되는 곳도 20% 정도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재지를 보면 수도권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편중되어 있고요. 네. 업종으로 보면 50% 이상이 이제 제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대표님 보니까 이렇게 네.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네. 가장 제가 리액션이 크게 나오는 게 임금이에요. 임금. 이거죠. 임금.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사실 강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확실히 임금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 사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4,368만 원이 평균 연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봉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가늠할 때 평균 연봉을 5천만 원 기준으로 좀 잡으면 좋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5천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대기업에서 5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좀 약간 저스트한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네. 강소기업인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소기업이니까 임금도 적게 주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일 마지막 표에서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네. 제조업 기반은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소기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식은 조금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님 그리고요. 사실 우리 구직자분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큰 포부를 가지고 그렇죠. 취업 준비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할 때 네. 우리 대학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서울에 진짜 몇 개 대학만 있는 줄 알다가 점점 이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야가 넓어지는데 대기업만 선호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알짜배기 강소기업이 많구나 하면 전략을 좀 다르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때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의 취업 트렌드, 채용 트렌드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올드 루키들이 이쪽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저희가 다 학교 다닐 때는 스카이 대학을 꿈꿨던 것처럼 취준생분들도 대기업을 꿈꾸실 거예요. 물론 그런 기업들하고 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기준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간다. 이런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계세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강소기업 쪽으로 눈을 돌려서 경력을 쌓는 부분도 좋고요. 그런 기업에서 같이 성장하는 전략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기업 가지 마세요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시야가 좀 넓어지면 당연히 길도 좀 많아지고 전략도 다양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좋은 기업들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앞서서 청년 친화 강소 기업 알려주셨어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또 요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네. 바로 워라벨이라고 워라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형 워라벨 강소기업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일컫는 워라벨이 우수한 관내 중소기업 161곳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해서 2년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일컫는데요. 네. 어떤 이제 지원 내용들이 있냐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으로 개선을 해주고 네. 유연 근무 확대를 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면 이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해주고 또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청년 인턴도 이제 채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 방안도 역시 지원을 해주고 SBA 주관 고용 환경 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또 지원 등을 이제 해주는 등 네.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서울형 강소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확실히 불철주야 이렇게. 그렇죠. 아주 발로 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뛰시는 분답게 또 취재도 다녀오셨는데 어디예요?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이제 네. EGM 인터내셔널이라는 서울형 워라벨 강소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GM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어떤 회사예요? 먼저 제 설명보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회사는 Enjoy the Good Moment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회사입니다. 2001년 6월에 설립이 돼서 올해로 만 19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유통회사고요. 단순히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걸 넘어서 사내 디자인 연구소 그리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두고 직접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먼저 장기 재직자 리프레시 제도가 있는데요. 입사 후 만 5년이 되면 2주간의 리프레시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혼자들 같은 경우는 생일 오후 반차 외에도 결혼 기념일 오후 반차를 제공받고 있고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날을 경조 휴가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된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있는데 직계 가족 이외에 반려동물까지도 저희가 돌봄의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워라벨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임직원들의 노력과 협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동료 직원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 가장 어울리는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우선적으로 회사가 참 활기차 보이고 작지만 탄탄하다, 알토란 같다라는 느낌이 이 화면으로도 팍팍 들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보증한 강소기업이다. 이것도 참 믿음이 가고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알짜배기 강소기업들이 많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이걸 네. 좀 잘 구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좀 우리 취준생들도 길이 넓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직자들이 강소기업을 찾는 법이라고 할까요? 기준?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김원식 대표님께서 네. 하신 슬로건 슬로건? 불철주야, 불철주야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엇을 검색하면 좋냐라면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가이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업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그 산업 쪽이 정부가 조금 많이 밀어주고 있는 네. 그런 쪽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좋고요. 그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냐라는 큰 테두리를 좀 잡고 가시면 좋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뉴딜.
발음이 어렵네요. 그렇죠. 뉴딜. 뉴딜. 뉴딜이라고 하는 큰 방향에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지 안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는 좀 찾기가 오픈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워크넷을 들어가셔서 하나씩 검색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우리가 아까 봤던 게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뉴딜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런 걸로 탭 설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철주야. 불철주야. 검색을 하고. 네. 아니 아까 불철주야 굉장히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마음에 드셨나 봐요. 밀고 있습니다. 네. 네. 불철주야 어쨌든 열심히 정보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대기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정보가 좀 그렇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더 맞습니다.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대표님 이 편견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렇죠. 무섭잖아요. 대기업이 아니니까 작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봉도 작고 뭐 워라밸도 잘 안 될 거고 복지도 잘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좀 그런 노력들을 원천적으로 좀 막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으니까 네. 좀 여과되지 않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물론 맞는 말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문화라든지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그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보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업에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대응하는가, 응대하는가를 좀 보시고 저도 제 경험담을 삼아서 말씀드리면 면접을 좀 몇 번 가보다 보면 이 회사가 나를 면접장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조그마한 무슨 귀퉁이에 회의실로 끌고 가는지 네. 아니면 나지만 취준생이지만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 기업이 인재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더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에 나오는 정보들을 합친다면 아, 내가 무엇인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좀 좋은 회사였는데 더 내가 뭔가 홍보해야 되겠구나 등등 느낄 수 있으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건 여기는 정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직접 좀 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시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놓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실수를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보라 그래서 그냥 검색 정도만 네. 생각을 했는데 직접 네. 좀 부딪혀보는 네. 좀 더 적극적인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EGM 인터내셔널이었어요. 네.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이고요. 서울형 워라밸 강소기업으로 또 선정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워라밸이 얼마나 잘 돼 있나가 사실 네. 제일 궁금한데 복지 어때요? 그래서 제가 또 안정현 대표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직접 한번 또 부딪혀봤습니다. 그래요? 제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네. 또 제가 또 홍보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직접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회사 복지 어떠냐? 마음에 드냐? 뭐 내 후배라면, 내 동생이라면 이 기업 다니게 소개해주고 싶냐? 어떻게 대답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에겐 무엇보다 육아용품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프리미엄 육아용품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저도 아내도 몹시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혼자에게는 육아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어요. 결혼기념일에 오후 반차도 주고 아이의 입학식 같은 행사날에도 실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다니면서 육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복지 제도로 당당하게 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는 완전 결혼장려 회사 아니냐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해요. 여러분, 취업 준비하면서 공기업, 대기업 많이 노리고 전략 짜시죠? 하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강소기업들이 꽤 있다는 것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연봉이 적은 거 아냐? 복지도 별로인 거 아닐까? 하고 먼저 거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2020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 임금 우수기업의 경우 1년차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3,108만 원이라는 거 모르셨죠? 대기업 부럽지 않은 연봉입니다. 게다가 처음에만 이렇게 주는 거 아니냐는 의문도 그만! 5년 후 임금 상승률은 무려 31.5%, 평균 2.5개의 성과급 및 복리 후생비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임금 우수 강소기업도 있고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청년 친화 강소기업들도 있습니다.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전 등이 우수해서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강소기업이죠. 2020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곳들은 무려 1,280개.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몰라서 지원 못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바로 청년 워크넷으로 접속하시면 청년 친화 강소기업, 임금 우수 강소기업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숨은 보석 같은 강소기업 많이 지원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그리고 서울시가 또 인정했다라고 하니까 믿음이 더 가는 강소기업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가볼게요. 이번에는 대표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강소기업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좀 소개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즐거운. 회사 이름이 즐거운입니다. 아, 그래요? 즐거운이라는 강소기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김원식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매력적인 네, 또 거기에 못지않은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곳도 서울형 워라벨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아니, 근데 되게 좋은 게 일단 회사 이름부터 맞아요. 우리가 듣자마자 이렇게 즐거워지네요. 한 번 네. 웃었잖아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즐거운. 네. 사원들이 즐겁게 다닐 만한 과연 이름값을 네. 하느냐. 그게 네. 중요한데 어떤 네. 회사입니까? 어떤 곳인지 네.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렇죠.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즐거운은 2011년에 설립돼서 모바일 쿠폰을 전문으로 서비스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데 보시면 생일날 커피 쿠폰이라든지 또는 케이크 쿠폰 또는 이벤트를 참여했을 때 어떤 편의점 쿠폰 같은 거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모바일 쿠폰을 저희가 오프라인 제휴처를 찾아서 제휴를 하고 발굴해서 상품으로 만든 다음에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에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 현재 약 320여 개 업체하고 저희가 제휴를 해서 모바일 쿠폰을 상품화하고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성 있는 인재를 찾고 있고요. 또 둘째로는 어떤 일들을 지시한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생각대로 창의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어떤 일들을 뭐 지레짐작으로 이건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부딪혀보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인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을 항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워라벨 강소기업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 강소기업이란 단어는 사실 어제 오늘 뭐 새롭게 나온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강소기업의 기준도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워라벨자가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게는 연봉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워라벨이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젊은 세대 취준생들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선 MC한테 좀 네, 질문을 네, 좀 네, 네. 드린다면 월, 화, 수, 목, 금이 계속 방송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근데 아니면 그런 방송 스케줄로 내가 돈을 조금 벌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우리 MC님께서는 네.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하나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쓰겠다고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통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아하. 어쨌든 조금 제가 여유가 있다면 네. 제 시간을 하루 정도는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은 그쵸. 하는데 섭외 전화가 들어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맞아요. 저희 세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확실히 요즘 분들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내가 가서 헌신해야 된다. 우리 회사를 내가 발전시켜야 된다. 물론 요즘 분들이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런 것들이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요즘 분들은 회사는 회사. 나는 나. 이걸 조금 많이 구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기업들이 많은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올리는데 거기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일합니다. 돈을 얼마 줍니다. 돈을 얼마 줍니다는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당신이 우리 회사를 다니면 끝나고 나서 뭘 할 수 있습니다. 오. 라는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만치 요즘 여러분들과 같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워라벨을 얼마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워라벨을 희생하면서까지는 네, 맞습니다. 택하지 않겠다라는 네. 게 또 새로운 변화인 것 같고요. 맞아요. 저녁 있는 삶이라는 좋죠. 그쵸, 유행하는 문구도 있었고 이런 걸 추구하는 확실히 세대이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워라벨 복지로 시차 출퇴근제도 이것도 사실 많이 도입이 되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선 좀 이런 걸 지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 시차 출퇴근 제도 이게 이제 네. 유연근무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예전에는 8시간씩에서 5일을 근무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업마다
일주일에 40시간만 채우면 된다. 그래서 뭐 하루에 8시간을 하건 뭐 4시간을 하고 나머지를 플러스 시키건 이렇게 좀 하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마다의 사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안 한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진짜 워라밸이 중요하다 하면 들어가기 전에 이 기업이 그게 보장이 되는지를 그렇죠. 체크해보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시차 출근제가 유연하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즐거운 이 기업은 그래서 어때요? 만약에 이 시차 출근 제도가 없었으면 여긴 즐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이 제일 반기는 복지제도 중 하나인데요. 네. 직원들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회사의 복지제도들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직원의 건강과 컨디션 조절, 특히 워라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복지제도들은 시차 출근제와 단축 근무제가 있습니다. 그중 단축 근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한 달에 한 번은 2시간의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사실 쉽게 접하지 못했을 만한 숨어있는 뭐 보석이랄까요? 진주랄까요? 그런 강소기업들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고 알아봤는데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도 이 강소기업 지원 정책들을 좀 많이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구직자들 모두 혜택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서울시였죠. 서울시는 지난 2016년도부터 중소기업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인력난이 있겠죠. 또 청년 실업 문제는 정부 쪽의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시는 선정된 161개 기업 중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근무 환경 개선금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해서 기업이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 문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워라밸이 되겠죠. 그런 확산 기업을 또 선정해서요. 우수 기업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 쪽에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서울 거주에 만 18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청년 재직자를 위한 사내 복지와 기업 문화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금을 기업당 무려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라고 합니다. 맞네요. 예, 네. 161개 기업 중에 1년간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평가를 통해 청년이 일하기 좋은 우수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된다면 최대 또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또 큰 문제죠, 이거. 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에 그렇죠. 청년 인턴분이 들어가서 이제 대체 근무를 하는 거예요. 네. 최대 23개월간 배치해서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도 지원하는데요. 휴직 대상자랑 청년 인턴이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 근무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는 제도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튼 이러한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한 청년 인턴 매칭에서부터 청년 인턴의 인건비까지 모두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강소기업 오늘 알아봤는데 사실 이런 시간이 좀 더 많았어야 네, 되지 않나 진즉에 맞습니다. 뭐 네. 그런 생각도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해보게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지원을 못했을 수도 맞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강소기업 발굴해서 한 군데씩 소개를 해주셨고 조언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마무리로 어떤 말씀 또 남겨주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일단 안정영 대표님 네. 그 정보를 듣고 한번 제가 지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 즐거운. 네,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검색을 해보고 직접 발로 뛰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현장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 두 발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더 많이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뭐 제 건 아닌데 역시 네. 불철주야라고 하는 게 떠오릅니다. 가져가셨는데 뺏긴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열심히 좀 알아볼 네.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시기 위한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으셔서 좋은 강소기업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느끼는 건 제가 서울시에 거주한 한 시민으로서 네.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제 세금이 이런 데 쓰인다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더 이런 좋은 곳에 좀 많이 네, 쓰였으면 좋겠고 대표님 요 말씀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대기업 준비한다 이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사실 거의 대체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나와 그렇죠. 있어요. 네. 소위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스펙을 그렇죠.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쌓죠. 강소기업 준비를 내가 이제부터 좀 시야를 넓혀서 해야 되겠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정량적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이나 다 비슷할 테니까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소기업의 대표님이에요. 근데 좋은 청년구직자를 뽑고 싶어요. 근데 와서 얘기를 잘해요. 역량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걱정이 들까요? 글쎄요. 나갈 걱정. 그렇죠. 오. 과연 이 친구가 우리 기업에서 같이 함께 할 친구인가? 아니면 일단 살짝 비를 피해서 왔던 친구인가? 그런 걸 좀 해볼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현실적이다. 예, 그런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네. 어필하시면 좋냐면 해당 기업에 가기 위한 기업 분석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증권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해당 기업에 왜 지원했는지와 어떤 걸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저래 전 두 가지 품을 팔라고 합니다. 손품도 파시고 불철주야 발품도 파시면서 뺏겼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진정성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손품, 발품. 네. 어쨌든 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강소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시지 네, 않았어요? 맞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에 있을 건가가 당연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공감 많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조금 역량을 쌓고 비를 피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돈 좀 모아서 더 다른 좀 큰 기업으로 가려는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많이 네네,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도 함께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일자리 하나인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기업들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자리 핫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